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8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유발 논란에 대한 전문가 논의 결과와 향후 대책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많으실 텐데 실시간 뉴스의 강자 YTN 라디오와 함께 지켜보시고요. 한편 보건당국은 출입 제한을 비롯해 목욕장 관련 대책을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기로 한 건데요. 추가로 목욕장 출입 인원을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7입니다.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와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이 오르면서 연료비와 연동된 전기요금이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이 되겠네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요금 조정을 유보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63만입니다. (7월 23일에)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서 해외 관중 응원 소리는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1일 NHK에 따르면 올림픽 주최 측과 IOC, IPC 위원장이 모인 오자 회의에서 해외 관중 없이 도쿄올림픽을 치르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판매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티켓 63만 장은 환불이 되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조 6,258억 엔으로 우리 돈으로 17조 원에 달합니다. 올림픽도 올해는 집콕 비대면 응원입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1입니다. 지난 20일 발사 예정이었던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가 오후 3시 7분에 재시도될 예정입니다. 전기 지상 지원 장비의 급격한 전력 상승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던 것인데요.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6개월간의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서 10월 이후부터 국토자원관리, 재해재난 대응 관련 공공부문 수요 대응과 국가 공간 정보 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밀 지상 관측 영상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세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 단어로 앞서 이야기했던 파테크처럼 신조어인데요. 이 단어 무엇일까요? 1번 에그플레이션, 2번 인플레이션, 3번 애기야 가자. 자, 내려 빨리 내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와, 날이 갈수록 발전하네, 이 보기가. 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리죠.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슬기로운 OTT 생활로 돌아옵니다. 네,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슬기로운 OTT 생활 준비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극장에서 개봉했던 영화를 IPTV나 OTT 플랫폼을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 경계가 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 영화관에서 과거에 흥행했던 작품들이 재개봉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반면 OTT 플랫폼에서는 극장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영화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영화관으로 다시 찾아온 명작과 안방으로 찾아온 신작 모두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편집장님 혹시 네. 조금 전에 보기 퀴즈 들으셨나요? 들었습니다. 예. 네.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 단어로 네. 앞서 이야기했던 파테크처럼 이 신조어인데요. 1번 에그플레이션, 2번 인플레이션, 3번 애기야 가자,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이런 건데 혹시 3번. 그만합시다. 진짜 제작진이 날이 갈수록 네. 저 놀리는 재미에 혹시 힌트를 잠깐 주신다면요. 네. 3번은 확실히 아니고요. 예, 둘 중에는 조금 생소한 단어가 더 답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요? 거의 정답 주셨네요. 예, 1번 에그플레이션, 2번 인플레이션, 3번은 정답이 아니라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전에도 재개봉 영화를 종종 만날 수 있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그 영화계에 부쩍 재개봉 영화가 늘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19 영향이 정말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극장 개봉을 준비하던 신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객 수가 너무 급감하니 극장 상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게다가 극장을 텅텅 비워놓을 수도 없고요. 당연히 재개봉 영화에 좀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예. 또 게다가 이게 큰 화면에서 다시 보고 싶은 작품들을 아무래도 재개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작품의 완성도 하나는 기본으로 놓고 간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대부분 과거에 흥행했던 작품들인데 이 재개봉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과거에 흥행을 했던, 그러니까 이미 다 아는 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극장에서 보는 맛이 확실히 다른 영화들이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판타지 블록버스터의 시조새라고 할 수 있죠. 반지의 제왕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재개봉을 할 때마다 예매 순위 상위권에 올라오는 진짜 엄청난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이런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는 태극기 휘날리며가 개봉 20주년 맞아서 또 재개봉 소식을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예. 네. 편집장님도 재개봉 영화 중에 보신 작품 있으십니까? 저도요. 좋아하는 영화가 재개봉한다고 하면은 좀 극장에 가서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서 이번에도 이 왕가희 감독 리마스터링 작품들 재개봉한다는 소식 듣고 한편 보러 갔다 왔습니다. 예. 네. 여전히 그 예전의 감동 좀 그대로 남아 있나요? 이번에는 감동이 더 생생해졌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 재개봉된 영화들 중에서 패왕별이 리마스터링, 시네마 천국 리마스터링 이런 리마스터링이라는 이름이 붙은 영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리마스터링, 마스터를 다시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최종 상영본을 다시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왕가희 감독의 영화를 더 생생하게 봤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리마스터링으로 작품을 보면 좀 더 음질이나 화질 모두 생생해진 상태에서 영화를 보게 되거든요. 사실 옛날 영화들은 필름으로 찍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약간 필름에도 소위 이제 때가 묻습니다. 상처가 그렇죠. 나고. 그런 때들을 이제 디지털로 벗겨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 같은 것도 훨씬 더 깨끗하게. 영상도 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현대의 상영 환경에 맞게 만드는 방식이라서 좋아하는 영화인데 리마스터링 버전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극장에 한번 꼭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조금 궁금한데 그 옛날 영화는 또 옛날 감성이 있잖아요. 있지요. 그걸 리마스터링 하면은
어때요? 옛날 그냥 그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 예. 어떤 추억을 상상하는 데는 뭐 옛날 필름을 떠올리시는 게 좋지만 예. 은근히 옛날 영화들을 생각해보면 좀 흐릿하단 말이죠. 아, 그렇죠. 당시에 상영 시스템이 그렇게 그 뭐 소위 말해 퀄리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영화를 본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독이 창작자가 딱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최적의 상태로 돌려놓는 게 리마스터링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재개봉 열풍의 영향인지 OTT 플랫폼에서도 그동안 좀 묵혀왔던 시리즈를 풀기도 하는데 네. 주목할 만한 작품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요새는 확실히 이 극장이랑 OTT 경계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극장에서 뭔가 화제됐던 작품들이 OTT 서비스로 또 금세 넘어오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 왕가희 감독 리마스터링 시리즈를 땡차이에서 독점 공개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의 작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을 다 리마스터링해서 상영을 하고 예. 그리고 리마스터링이 아닌 경우에도 좀 감독판처럼 그동안 좀 보고 싶었던 작품들을 다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특별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1174번님, 이번 주말에 중경 삼님 봤어요. 삼님, 네. 땡차에서 해주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보기의 여판지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오늘.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영화가 그 홍콩 영화죠? 1990년대 나온. 네. 예. 맞습니다. 극장의 리마스터링판이 OTT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기도 하는데 극장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리마스터링판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장에서는 조금 더 큰 화면에서 즐기실 수 있다면 집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같은 그렇죠. 퀄리티의 작품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예. 좀 전에 준경삼님 얘기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화양연화를 극장에서 재개봉할 때 이번에 다시 보고 또 집에서도 OTT로 다시 한번 봤거든요. 예. 조금 맛이 다른데 OTT로 볼 때는 좀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들 좀 계속 반복적으로 본다거나 이렇게 취사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고요. 예. 그리고 이 1990년대를 풍미했던 왕가희 감독이 왜 그 당시를 풍미했는지 사실 다시 보고 나서 더 깨달았어요. 이 색감이나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굉장히 새롭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리마스터링판을 개봉을 하거나 아니면 OTT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면 예. 이 준경삼님 뭐 화양연화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굉장히 어린 젊은 영화 관객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작품을 자신의 영화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점 같더라고요. 예. 저도 계속 말씀 들으니까 빨리 가서 뭐라도 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국내 드라마 시리즈도 OTT를 통해서 제공되는 리마스터링 작품이 있습니까? 예, 그 예전에 많이 사랑했던 국내 드라마들도 뭐 이렇게 4K 리마스터링까지는 아니지만 예. 화질이나 음질을 다시 정비해서 OTT 서비스에서 정말 추억의 드라마로 다시 상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편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혹시 그 작품 있나라고 생각하고 검색해 보시면 바로 본인이 그 구독하시는 OTT 서비스에서 한두 개 정도는 분명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작진이 좀 물어보는데 혹시 그 파리의 연인도 있냐고. 오늘 있습니다. 좀 그만합시다. 자, 네. 예. 여기서 퀴즈 한번 더 내고 갈게요. 자,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 단어로 앞서 이야기했던 파테크처럼 신조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에그플레이션, 2번 인플레이션, 3번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극장에서 재개봉 열풍이 부는 동안 OTT 플랫폼에서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아카데미 후보가 발표됐는데 OTT를 통해 개봉한 작품도 좀
제법 있었지 않습니까? 꽤 많았습니다. 예, 예. 사실은 그 사태라고 미국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이 OTT 서비스에서 상영하는 작품, OTT에서만 상영하는 작품을 과연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올려도 되느냐에 대한 예, 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장 상영을 며칠 이상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굉장히 강하게 걸었는데 예. 문제는 작년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국 극장가도 완전히 모두 다 일시 정지되었던 상태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작품이 없어서 상을 못 주는 이런 상태까지 그렇죠. 예.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상영 제한, 상영 일자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해주면서 OTT에서 개봉했던 영화도 후보에 올리는 것을 이례적으로 허용한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OTT 작품들이 대거 후보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예. 이번에 93회 아카데미 최종 후보에 맹크, 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 같은 이런 땡플릭스의 영화들이 무려 35번이나 후보에 불렸습니다. 예. 정말 대단했죠.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경우가 좀 보수적이잖아요. 매우 보수적이죠. 예. 네. 이거 굉장히 좀 신기한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코로나19가 불러온.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점차 이 극장과 OTT 간의 경계는 점점 옅어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기는 해요. 예. 네. 자, 방금 뭐 30편이 넘는 작품들이 후보에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조심스럽지만 뭐 수상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사실은 수상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맹크나 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아카데미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실화 바탕을 한 어떤 휴먼 드라마 같은 예, 예. 작품들이라서 이게 만약에 극장 상영작이었으면은 반드시 저 영화 작품상 줬을 거야. 혹은 나무주연상 줬을 거야 했던 예. 작품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수상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약간 사실 아카데미는 이 수상작 자체가 좀 독특한 방식이거든요. 예. 회원 수가 한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영화인들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해서 수상작을 고르는 방식이에요. 예. 도대체 그들의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OTT 영화에도 꽤나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왕 뭐 아카데미 이야기 나온 김에 좀 여담입니다만 네. 그 윤여정 씨가 네, 한국인 최초로 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저는 수상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는데요. 예. 하나는 좀 응원이자 지지이자 바람이기도 하고요. 예. 한편으로는 보통 아카데미가 어떤 타 문화 대륙에 이제 상을 주기 시작을 하면 예. 그 열풍이 최소한 2년 정도는 간다라는 지금까지 어떤 통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틴 아메리카 쪽의 감독이나 작품상 배우들이 상을 받기 시작하면 그 예. 열풍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가고 예.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배우들이 상을 받기 시작하면 역시 또 그것이 2, 3년을 가고 그렇다면 이 코리아 무비 웨이브도 아마 2, 3년 정도는 아카데미가 꽤나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수상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편집장님. 네. 자, 국내 영화 중에 개봉이 쉽지 않은 단편 작품들이 OTT를 통해서 제공되기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단편 영화들도 OTT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독립 영화들도 OTT 플랫폼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좀 독특한 OTT 플랫폼인데요. 여성 영화들만 상영하는 퍼플레이라는 OTT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이정훈 배우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까지 우리가 저 배우는 어디서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나타난 거야 했던 배우들이 과거에 찍은 단편들 예. 이런 작품들을 상영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아주 독특한 OTT 플랫폼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올해도 OTT를 통해서 공개 예정인 작품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미 뭐 개봉된 작품들도 있고 개봉 예정 혹은 최근 개봉작 중에 기대를 받는 작품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사실 이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작품 중에 OTT로 간 게 최근에 승리호가 있었잖아요. 예. 다들 극장에서 많이 기다리셨었는데 이번에 4월에도 그런 큰 작품이 옵니다. 서복이라는 작품이고요. 서북.
서복. 예. 예. 이 어떤 캐릭터의 이름이에요. 예. 공유 배우 박보검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오. SF 블록버스터예요. 예. 극장 개봉을 한참 기다리다가 이 작품도 OTT와 극장에서 동시에 관객들을 만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점차 코로나 팬데믹이 좀 바꿔놓는 영화 엔터테인먼트계의 판도가 예. 어떤 결과를 낳을지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서복. 네. 예,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편집장님 같은 경우는 뭐 영화관도 많이 가시고 OTT를 네. 하면서 집에서 좀 많이 보실 텐데 네.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저는 극장에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요새 조금 더 새삼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 가서 있으면 그래 이런 기분 때문에 우리가 극장을 갔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플랫폼도 좋고 예. 조금은 몸을 움직여서 그 무드를 느낄 수 있는 극장도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방금 새로운 또 OTT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여성 그 영화라고 했나요? 네, 퍼플레이. 예. 요즘 국내에서 이런 신규 OTT가 많이 생기는 편입니까? 정말 OTT 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란이라고 할 지금은 정도로. 뭐 땡플릭스, 뭐 땡차, 뭐 예. 웨이땡 뭐 이렇게 몇 가지 한 5손가락에 꼽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올해만 지나면 일단 10손가락을 다 써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올 것 그 같아요. 정도로? 예. 쿠팡에서도 OTT 플랫폼 제작을 나서겠다고 그 선언을 지금 그래서 했고요. 다른 그 플랫폼 업체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예. 유통은 확실히 좀 그 든든한 기간 산업이 좀 무서운 역량이잖아요. 예. 쿠팡이 지금 나서고 있고요. 거기에 신세계도 같이 발을 얹고 있고요. 예. 미국에서는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들어온다고 하고요. 예. HBO 플러스도 HBO 맥스도 이제 한국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이 OTT 플랫폼에 나가는 비용이 영화 10편 보는 비용과 거의 맞먹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그 뭐 저희들보다도 편집장님께서 그 주머니 사정이 좀 많이 힘드시겠는데. 파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저희가 그 숫자 뉴스를 통해서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최근에 밥상 물가까지 급격히 뛰고 있어서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을 인상을 또 유보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전기요금 인상 유보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4484번님 퀴즈에 대한 정답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4484번님은 에그머니 웃어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이런 게 별로 안 웃기네요. 자, 0928번님. 저도 파테크 하고 있어요. 요즘은 미나리도 뿌리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재미도 있고 힐링도 되네요. 정답을 안 보내주셨는데 9001번님. 파 요즘 너무 비싸요. 저도 발코니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0707번님. 이번 인플레이션입니다. 오늘은 패스하려고 했는데 앵커님과 제작진 밀당 센스에 빵 터져서 결국 보냅니다. 슬라탱 파이팅 하셨는데 그러나 오답입니다. 9297번님. 옛날에 최불암 시리즈 생각나네요. 최불암이 가장 좋아하는 야채는 요즘 10대 20대는 모르겠지요 하셨는데 저는 알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3835번님. 뉴스 정보뿐 아니라 이제는 예능맛 개그까지 역시 YTN 청취 보람이 있네요. 정답 에그플레이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답은 에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1번 에그플레이션이었고요.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매일 오늘의 점심 메뉴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최근 한 업체에 따르면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판매량 떡볶이가 연평균 430%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 쫄깃쫄깃한 떡볶이 추천해 드립니다.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